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증여를 위한 청약통장 명의 변경 수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락세를 이어가는 매매 가격과 달리 분양가는 계속해서 치고 오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청약에 대한 이점이 이전만큼 높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들은 청약통장을 이제는 증여를 받아서 중장기적인 내 집 마련을 지금 목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또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네요. 어떤 식으로 내 집 마련을 또 하면 좋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와 관련된 전략들도 세워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알짜 투자처 정보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가치 높은 두 지역 정보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갈 곳은 강동구입니다. 고덕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게요. 특히 이곳은 교통에 대한 개발 호재 누려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강남으로 떠나볼게요. 논현동에서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치 높은 투자처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부터 저희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덕동이고요. 이곳은 9호선이 지금 지나갈 예정입니다. 샘터 공원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곳의 역세권이라고 하네요. 1.5룸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간 활용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지금 시세는 2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 지금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대한 전략은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지금 매매 심리가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돈이 풀리면서 또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해가지고 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이제 매수 심리 역시나 꺾이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더욱더 금리를 상승시킬 거라는 그러한 우려 속에서 매수 심리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재작년 과 같이 이제 매매 금리가 낮을 경우에는 화폐 자산 자체가 굉장히 하락하면서 자산은 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지금과 같이 금리가 상승 시기일 때는 이제 화폐 가치가 굉장히 이제 크게 자리매김하면서 이제 매수 심리가 꺾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자체를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겠죠. 이제 금리가 안정화가 되면 다시 또 역사가 반복이 되듯이 다시 화폐 가치가 좀 낮아지고 또 자산이 또 증식을 시킬 만한 또 그러한 사이클이 언젠가는 또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좀 아시면서 부동산 공부에 한번 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이제 재건축 가능성이 좀 높은 곳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좋으신 분들이 지금 좀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대출을 끼지 않고 현금 자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 지금 줍줍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라는 제도로 인해서 가격이 다시 V자 반등이든 U자 반등이든 반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 좀 잘 견디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보신다면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 뭐 신통기, 모아주택 이렇게 이제 구역별로 좀 소규모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투자 금액을 좀 작게 가져가면서도 서울 내에서 또 아파트의 입주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눈여겨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강동구 고덕동 지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지 모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신통기 뭐 이런 지역으로서도 충분히 여러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강동구 고덕동에서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 중에 한 개다라고 보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면 장기 전세 주택을 말하려고 합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최장 20년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주택 개념을 이제 소유해서 거주로 바뀌는 이제 프로젝트 정비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이제 시가 최대 준주거 지역까지 이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고요. 또 증가한 용적률의 면적에 대한 50%를 장기 전세 주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에도 시에서 이제 최고 높이를 또 해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균일적인 딱 35층까지 이런 균일적인 층수가 아니라 좀 다양하게 좀 형성을 시킬 수 있는 도시로 바꾸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이나 시행자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상향하게 되면 그만큼 높게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져 개발 이익이 상승이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용적률이 완화가 됨으로써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의 부담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행 최대 500%에서 700%까지 상향, 그리고 이제 층수를 35층을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2024년까지 고밀 개발 가능한 1차 역세권, 말 그대로 지하철 역에서 반경 250m까지의 구역으로 한정이 됐다면 이제는 350m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규제적인 제도가 굉장히 크게 완화가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고급 주택을 원가로 확보가 가능하고 늘어난 물량을 공공 임대주택보다 시세보다 낮게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과 관이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비 모델이 고덕동에서도 생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서 가장 장점이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권리 산정일 제한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자체가 굉장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고요. 그리고 노후된 건축물이 30%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소 필지 비율이 40% 이상, 그리고 2층 이하 점일 이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받아 요청이 가능하고요. 또 사전 검토 후에 67% 이상 동의율을 받아서 지정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진구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 인근의 오래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입지 특성화 지역 및 환경 보호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제외가 된다라는 점, 이건 가볍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많은 분들이 강동구 고덕동에 대해서 많이들 집중을 하고 계신지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락적인 개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5호선 라인이 가깝지만 추후에 이제 9호선 샘터 공원역이 들어설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형은 1.5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축이고요. 대지 지분은 6제곱미터 정도로 1.5룸 기준으로는 굉장히 넉넉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4억 7천에서부터 4억 7,500만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가장 좋은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요건이 바로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집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프라 자체는 더욱더 활발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9호선 연장선이 들어옵니다. 9호선 연장선이 앞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내 집과 지하철역에서는 도보 2, 3분 정도 걸리는 정말 초역세권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재정비 사업들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춘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은 5호선 라인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고덕역에서 한 도보 한 10분, 15분 정도. 지금은 이 정도 걸리지만 추후에 이제 9호선 라인이 샘토 공원역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도보 2, 3분 거리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9호선 라인이 생기는 큰 이점을 갖추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죠. 대규모 부지에 지금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인 고덕 비즈밸리 강동 첨단 업무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녹지 지역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살기는 좋지만 노후화된 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과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정비가 다 이루어져 있고 깨끗한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고덕동의 가치를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요. 불과 다리 하나 사이에 들고 도로 하나 사이에 들고 굉장히 입지전 환경이 다른 모습들을 임장 활동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호선 라인이 들어서고 업무타운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도로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리고 밀도가 굉장히 낮은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오셔서 한번 임장 활동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른쪽으로는 미사 신도시 있고요.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뭐 여러 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직주 근접지로서 역할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고덕 같은 경우에는요, 고덕 1지구, 고덕 2-2지구, 고덕 2-1지구로 이제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평당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고덕 2-2지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 평당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어져 있는 신축의 비율도 가장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축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세대수 자체가 10세대 이하로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고덕 2-2지구 바로 앞에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지적인 접근이 좋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만 건너게 되면 바로 고덕 비즈밸리라는 첨단 업무 복합 단지라는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클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업무타운들이 들어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앞으로 수많은 업무타운이 들어선다라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150여 개가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 R&D 그리고 대형 유통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호텔, 컨벤션 등 복합 네트워크 시티가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복합 쇼핑몰까지 입점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외부의 외지인들도 유동 인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로 인해 주변의 상권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대형 호재가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자체로는 강남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남았던 지역인데요. 이제는 강동구에 이런 비즈타운이 생김으로써
생김으로써 업무타운이 굉장히 대규모로 생김으로써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케아 3호점이 또 고덕동에 들어섬으로써 입지적인 장점이 더욱더 높아질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9호선 4단계, 이제 9호선 4단계 샘터 공원역이 내 집 근처에서 생기고요. 이 9호선 라인이 좋은 것이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를 모두 다 통과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9호선 라인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수익성이 좋은 노선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강서와 강남을 또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는 또 5단계 또 연장 사업까지 이루어지면서 9호선 라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를 관통하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제 1단계 또 추후에는 2단계까지 예정이 되면서 강동구에서 안성을 거쳐 세종까지 이어지면서 지방으로서의 진출입도 더욱더 원활해지는 그러한 효과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동구 자체의 땅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가격 재개발 초기 투자금이 지금은 이제 이 가격보다 조금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서울 자체 내에서 재개발 투자 금액은 굉장히 비싸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을 조금은 좀 작게 가져가시면서도 추후에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가져갈 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1.5룸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4억 7천에서부터 4억 7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약 2억 6천에서부터 2억 6천 5백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에서 전세가를 빼게 된다면은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 초반만 원대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한 대지집은 6평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룸인데도 불구하고 넉넉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지역의 신축들은 세대수가 많지 않습니다. 10세대 이하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축 다세대 이런 것보다는 좀 대지 지분이 좀 넉넉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이상 정도의 월세 시세 예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고덕 비즈밸리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자족 도시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곳이고요. 9호선 연장 사업 혜택까지 톡톡히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 개발 호재 그리고 다양한 업무 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재개발과 관련된 호재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두 마리의 토끼 이곳에서 같이 한번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곳으로도 연락 주세요.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으로 갈게요. 논현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9호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주역에서는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투자가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투자처가 바로 강남이죠. 그곳에서도 논현동입니다. 자, 이곳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이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기 쉬운 지역이 이제 가격을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강남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발 호재들이 확실히 또 정해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누구나 한 번쯤은 투자를 해보고 싶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 또 강남이기 때문인데요. 임차 수요층 자체들이 워낙 두텁게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 사업자분들께서 조금은 쉽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인프라 자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많으냐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남아있는 대형 개발 호재들이 서울 내에서는 강남과 용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또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땅값 자체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들의 가격들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GBC 건설로 인해서 지금 자체의 일자리가 풍부하지만 앞으로도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지역이 또 강남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고소득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춘 곳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주변의 주택 가격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자리 수요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 전국 내에서 서울이 가장 가격이 비싸고 서울 내에서도 강남 가격이 이런 소형 주택들의 가격들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역삼동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신축 투룸 한 14평, 한 15평 실평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하이엔드 로 많이 나와서 뭐 10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강남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한 리그를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강남의 이 가격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면은 더욱더 넓은 평수에서 거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희소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인구 자체는 줄어들고 있지만 가구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방에서도 이제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 내에서도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소형 주택들의 수요층 자체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현동이고요. 지하철 노선으로는 9호선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강남권 내에서도 지하철 내에서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호선과 9호선, 3호선, 7호선 여러 다양한 노선들을 아주 빠르게 이용 가능하겠고요. 뭐 지하철 노선뿐만이 아니라 뭐 버스 노선들도 다 웬만해서는 강남권 관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자체로는 서울에서 가장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가 내 집 바로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인근의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로 인해서 급격한 집가 상승을 막기 위해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이 많죠. 그로 인해서 그의 반사 효과로 이런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뭐 학동 쪽으로도 지금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고 투자를 원하시는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크게 변모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추후에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굉장히 더욱더 살기 좋고 편리한 지역으로 변모할 지역이 또 강남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논현동, 강남 지역은 테헤란로 중심 축으로 인해서 왼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서초구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테헤란로 중심축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는 또 양재동의 R&D 사업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이제 GBC 영동대로 강남과 잠실 지역과 연계가 되면서 강남 자체에 굉장히 큰 한 덩어리가 앞으로 크게 변화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마이스 산업 중심지로 변모를 하는 지역이 또 바로 강남 지역이 되겠는데요. 규모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라든지 일자리가 무려 120만 명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구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신혼부부, 이 지역의 직장인들은 고소득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는 월세라든지 전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GBC 센터도 들어오죠.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이런 사업들이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영동대로의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죠. 단순히 복합 환승센터가 아니라 세계적인 즐길거리, 놀거리, 먹을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규모로 변모를 한다라고 합니다. GTX, KTX, 위례신사선, 지하철 2호선, 9호선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모두 다 지하로 통과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는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업무라든지 상업시설 또 공원들이 형성이 되면서 강남하면은 굉장히 교통이 복잡했다. 차로 이동하기엔 굉장히 복잡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가 되면서 삶의 질이 더욱더 높여줄 수 있을 만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 사업이
또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선들도 연장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분당선뿐만 아니라 또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또 동시에 들어오죠. 그리고 또 위례 신사선까지 이제 강남에서 이러한 다양한 노선들이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더욱더 교통이 편리해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신축 다세대 주택들을 좀 임장 활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강남 스타일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모던하고 깔끔하고 요즘 스타일에 맞게끔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못지않은 편리한 거주 환경을 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 2개짜리 실평수는 한 13평 정도라고 표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방 2개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 하나를 터가지고는 거실 좀 넓게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수요층들이 맞게끔 또 구조적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로 잘 꾸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이죠. 투룸 기준으로 5억 5,300만 원에서부터 5억 9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 전세 시세를 안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내 돈 한 7천에서 한 8천만 원 정도면은 나도 강남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는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증금에 따라서 좀 월세 시세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보증금 약 2천만 원에 월 15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1억 원 미만대에 강남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흔치 않죠.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가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을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약 필수니까 미리미리 연락 주세요. 02-1638 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예약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잠시 뒤 2부에서 역시나 지역 정보 이슈까지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들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투자처에도 계속해서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죠.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요즘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탄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이로 인한 호재거리 좀 누려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막 투자하면 안 되겠죠.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사업들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이 부분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준영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요즘 재개발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인 좀 불안감들 때문에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 그리고 금리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현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또 예견을 하고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이제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께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금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금리 인상은요, 금리 충격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국제 정세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불안감 등이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지금 이제 예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시작된 부동산 이제 흐름이 다른 지역으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인 공유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부동산의 전 방위적인 냉각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거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고요. 그리고 역대 최저치 거래량, 그리고 이거는 통계가 이제 불가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래 금액에 대한 통계가 추리가 계산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가 얼마다라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 거래량을 비교를 해보면요. 평균적으로 5천 건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부동산 호황기 때는 10,000건 정도가 거래가 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에도 3,000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달에 600건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치를 이제 추산하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다 이제 대기 수요자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대기 수요자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에서만 이제 이루어졌었던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 그리고 지금은 일부 서울 지역까지 좀 이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건설사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제 건설사들이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서 밀어내기식 입주 물량들이 공급이 좀 이제 단기간 내에 공급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밀어내기라는 거는요. 지금 이제 올해 내년으로 이제 다 이제 분양을 다 해버리면 그 이후 뭐 2년,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공사 중단 및 착공 포기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 3년 후에 이제 공급량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급의 부재로 필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시장의 성격이 변화하겠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겠습니다. 시장의 성격이 변화한다는 거는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거치면서 지방 쪽으로도 분배가 됐었던 수요층들이 모두 다 수도권 상급지로 이제 모여들면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또한 지방보다는 상급지에서 좀 심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화되는 속도가 가속화되면은 아무래도 공급 물량에서 이제 차이가 나겠고 수요 물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가격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허가 대비 착공 물량의 비율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2022년도에 65%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인허가 후에 착공을 하는데 이 인허가가 지금 현재 나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받아놨던 인허가 물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도 비율이 훨씬 더 낮은 걸로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집값이 단기 조정일까 대세 하락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단기 조정인지 대세 하락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집값이 하락했다라는 이제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고요.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지금 기존에 집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집이 없으신 분이라면 내가 언제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시기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제 기사들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시 수요자는 꾸준한 만큼 서울 그리고 강남, 강북권과 그리고 지방, 주요 도시 등 여러 지역들의 지역 간 격차, 가격의 격차라든지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이제 명심을 하시고 이 상황을 조금 타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상급지부터 풀립니다. 근데 이 현상이 예전에는 상급지에서 풀리고 그 이외의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를 띠었는데요. 글쎄요. 이제부터는 상급지에서 풀리면 그 이외의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전방위적인 그 범위가 좀 좁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적인 좀 요건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앞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요. 상급지 수요 편중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것이고요.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그리고 그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지역에 개발 가능한 저평가된 지역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이제 개발이 가능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속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인지를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량에 주의하시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발생될 공급의 부재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공급 물량들이 지금 그리고 내년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되고 그때 이제 밀어내기 식으로 이제 많은 물량의 공급량이 이제 생길 텐데요. 2년, 3년 후에 이제 공급량이 없어진다는 점을 꼭 이제 주시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급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그 시점 그리고 부재가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만 이 시기를 조금 더 현명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요, 우리가 그 시기에 내가 집을 사놨었으면, 내가 그 시기에 내가 준비를 해놨었으면 이런 이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시기가 그 시기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소액 작은 기반의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3, 4년 후에 급등할 수 있는 개발 가능 지역 위주로 그거는 상급지가 되겠죠. 우선 공급지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수요가 굉장히 지금 이제 많고요. 그리고 주변 노후도 개발 가능성 그리고 사업성을 예전에는 이제 분석이 좀 힘드셨다라고 하시지만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강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송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성 분석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초기 투자를 이제 좀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공사비라든지 인건비 그리고 뭐 감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좀 노리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하시려면은 좀 미리 조기에 이제 시장 분석을 통해서 미리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장기 소유에 따른 임차 수익률을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된 지역에 노후된 집이라고 한다면 수익률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리모델링이 됐다든지 아니면 준신축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차 수익률 또한 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접근하면 좋을지 그 정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거나 또는 여러분께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재개발 투자처들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전략을 좀 더 탄탄하게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도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꼭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세미나 안에서는요, 과연 부동산 고수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그 투자하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들 잘 체크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세미나 예약이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먼저 연락 주시고 예약 잡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02-6381-3994번 전화는 무료니까요. 더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처들에 대해서 또 원하시잖아요. 첫 번째로 만나볼 곳 어떤 곳일까요?
네,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를 원하실 텐데요. 가장 소액에 투자하실 수 있는 동대문구 답심리동으로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지금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 지역 상승, 시세 상승이 이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직주 근접성 내지는 이제 2030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신축 소형 주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서울 중심권 등으로 이제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통편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여기는 동북선, 2호선, 분당선, 5호선 그리고 1호선, 경의 중앙 면목선까지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GTX C노선과 GTX B노선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교차점, 환승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TX 노선이 하나의 노선만 지나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두 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고 환승되는 지점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교통편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투자처를 찾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답심리역의 근방에 이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청량리 역세권 개발, 전동 답심리 뉴타운, 그리고 장안평 지구단위 계획지역,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등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이제 도심이라든지 강남 그리고 성수까지 해서 여러 지역에 이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2030에 대한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일대에 8개 동으로 주상복합 단지가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에 메카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장안평 지구단위 계획까지도 이제 아무래도 예전에 노후돼 있었던 좀 복잡했었던 지역들을 깔끔하게 지금 현대화 도시에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만드는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변에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면목선이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현재보다도 교통편이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지하화 사업 이후에는 어떤 게 생기냐면 지상에 이렇게 공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 또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으로 GTX C노선과 GTX B노선이 지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청량리역이 지금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이렇게 세 가지 환승역밖에 없는데 그 세 가지 환승역 중에 하나가 청량리역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역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GTX C노선과 GTX B노선에서 삼성과 그리고 용산까지의 이제 거리 그리고 그 시간적 거리가 굉장히 짧아진다. 그리고 GTX 노선 중에서 좀 환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는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액은 1억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고요. 지금 월세 시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월에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상 실투자액은 2억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바로 만나볼 텐데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양동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죠. 한강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모아타운 후보지로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압구정이나 청담, 성수, 송파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요. 교통의 편의성 또한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 대학가 그리고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요. 유동 인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주거 수요 또한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서울 한강변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이제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양 2구역 쪽에 2동 쪽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양 4동 쪽은 이제 모아타운 신속 통합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뚝섬 한강공원, 어린이 대공원, 서울숲 등 여러 가지 이제 숲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한강면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건국대학교라든지 여기에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84타입 실거래 최고가 아파트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한강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좀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인지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30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성수동, 건대 있고요.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들도 좀 이제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권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 지구가 2024년에 완공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양 1 촉진지구 첨단 업무 복합 단지에서 지금 여기는 이제 호텔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1,300가구의 아파트 주거와 업무를 아우르는 이제 복합 타운이 이제 10개 동으로 이제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 제한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제 동서울 터미널을 판매 시설과 업무 시설을 이제 추가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유동인구라든지 그리고 업무 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강화를 시켜서 이 사업을 좀 현대화에 있는 한 선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자체 내에 있는 수요 그리고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유동인구 수요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호재로서 이제 작용을 할 텐데요.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요, 시세가 5억 5천에서 5억 6천5백만 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요, 3억 2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예상 실투자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시세는요, 보증금 3천에 월에 약 130에서 14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 실투자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양동과 그리고 청량리 그리고 두 가지 지역을 봤는데요. 두 가지 지역 다 모아타운에 대한 좀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아타운은요. 1년에 20개씩 그리고 5년 동안 100개의 이제 모아타운을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모아타운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더 부추기고 있는 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진행이 빠르기도 하고 가로주택 사업처럼 이제 너무 이제 나홀로 주택과 같은 인프라가 없는 시설의 아파트들이 아니고요. 인프라도 갖춰진 아파트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 지리적으로 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시기에 가장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아파트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도 좀 빠르게 탄력을 받은 지역들 위주로 정보 좀 전해드렸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세미나도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세미나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오고 가는지 어떻게 또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들 여쭤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이야기 좀 간략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의 시장이 좀 대세 하락이냐 아니면은 뭐 단기적인 하락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대세 하락이 이루어지려면은 공급이 정말 이제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에 나오는 공급들은요, 아무래도 밀어내기식 공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하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집니다. 뒤에 동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건강한 주택 공급 그리고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급 정책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정책은 있지만 실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이제 인허가가 났었던 부분들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들을 좀 타개를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으실 텐데요. 지금 1년, 2년 그리고 3년까지의 이제 미래를 조금 내다보실 수 있는 성견 지명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지금 현실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이전에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공급의 부족이 현상이 3년, 4년 이후에 나타난다라는 거를 고려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미나 안에서 이 정보도 저희가 더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세미나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연락 꼭 주세요. 자, 부동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